됐어? 자, 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중용이라든가 뭐 한학을 공부한 건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중용이라는 책까지 사가지고, 보게 됐어요. 근데, 중용 23장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유튜브에 영화가 나와. 영린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영화배우 정재영 씨인가 하는 분이 이제 상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러워진다. 정성스러워지면 그것이 배어나고, 배어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맑게 되고, 맑게 되면 감동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오직 정성스러움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중용 23장을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말은 참 좋아. 말은 참 좋은데 책을 찾아보니까 책에는 중용 23장에 자꾸 미약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자꾸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저처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용 23장은 중용이 1장부터 33장까지 있더라고요. 1장부터 3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3장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거를 인용했겠죠. 그래서 중용 23장을 보면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자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차, 치곡 이렇게 적혀 있더란 말이지. 아니 이 기차, 치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까 해서 뭐 다른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고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님 그 강의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강의를 막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도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 나름대로 봤더니 기차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그 기자니까 그 차는 그냥 순서 차례할 적에 그 순서 아니냐 이거지. 그 순서인데 치곡이 이제 문제인 거죠. 치곡이 뭐냐? 치곡이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얼핏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얼미 암탉이 알을 품고 알을 낳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 치곡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를 치자에 골곡자니까 이 바구니에 달걀을 이렇게 놔놨는데 닭이 품고 있으면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고 품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발을 집어넣어서 사이사이에 발을 집어넣어서 온도 체크를 해가면서 달걀을 굴려주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정성스럽지 않으면 이 달걀을 굴려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치곡이 그런 게 아닌가. 에?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온도를 맞추면서 그게 아마 닭은 그 온도가 닭에 채우는
37.5도인가 아마 그렇게 사람보다 한 1도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온도로 낮춰서 알을 품어주면 되는데 알을 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정성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닭이 알을 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중용 23장을 풀어봤더니, 그 순서는 기차 치곡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곡, 능, 유성.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기차 치곡인데 공능유성이야. 그러니까 이 곡이 뭐냐면 이 닭을 품고 잘 굴려주는 거를 공능이라고 하겠죠. 아주 세밀한 이를 치는 세밀한 곳까지 잘 이렇게 알을 품어주는 그 모습, 이 공능이 되면 거기에는 정성스러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셀류살이 정성스러움이 있다 이거야.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그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챙겨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은 정성스러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능유성이 정성스러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다음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성스러움을 쌓았을 적에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여기 알이 7번째까지 가야 되겠구나. 달걀이 변해가는 모습. 왜? 닭이 알을 품은 건 그냥 품기 위해서 품는 게 아니고 알을 까기 위해서 품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정성을 다 하니까 원래는 이게 칙인데 적으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법칙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 한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형자가 나와. 성적형이라고 그래, 형.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영화에서는 배어난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이게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닭이 알을 품었고 3일이 지나면 이 계란 아래 노른자와 흰자가 퍼져가지고 어떤 형태가 이렇게 어릿하게 이렇게 배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형이 이제 또 3일이 지나면 요번에는 이게 뭔가 형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이 지나면 이 저라는 게 드러날 전데, 이게 맑아진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맑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명확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닭이 될 놈이야, 이게. 이제 닭이 될 놈이 이제 형상이 딱 나오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이놈은 병아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명이 또 3일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갑자기 동이 나와, 동이.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감동하게 된다. 제가 봤을 적에는 감동이 아니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감동이 아니고 여기에
뿅아리에 이 가운데에 심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 스스로 호흡하든지 움직이고 자기의 이 스스로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이 심장이 만들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엄마가 품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동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변이더라고요. 이건 약자로 좀 쓸게요. 변이 되더라고요. 변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심장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부리도 생기고 비늘도 생기고 날개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응? 이제 21일이 다 돼가요. 네. 자, 21일이 다 돼가는데 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변이 변했는데 변이 화라고 갑자기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 변적 화. 왜 화까? 근데 이때 이기동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뭐냐면 이게 부화한다고 할 적에 알깔부자에 대라자야 까고 나오는 거야. 알을 까고 나오는 거지. 여기 이제 이래서 여기가 알이 깨지는데 여태까지 어미달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병아리가 깨고 막 나올라 할 적에 그때 밖에서도 같이 알을 깨주는 거를 줄탁동신가 아마 그런 한자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줄탁동시 줄탁동시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막 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같이 밖에서 어미달기 알을 탁 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 중용 23장을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좀 이제 좀 지워야겠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유천하지성 오로지 천하의 지극한 정성만이 유천하지성 위 할위자죠. 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직 세상에 이 지각한 정성스러움만이 닭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명이 변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성스러움은 명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자꾸 중용 23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중용 23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중용 23장의 내용이 이러면 중용 22장에 뭐가 돼 있길래 그 순서늘이라고 했지? 그 분명히 중용 22장에 그 순서를
23장에서 순서를 얘기하게끔 22장이 뭔가 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또 중용 22장을 또 봤어요.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중용 22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용 23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중용 23장이 또 이제 공부가 되니까, 야, 이거 중용 24장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해서 중용 24장을 봤더니, 이게, 어머, 이런 거 있죠. 뭐 세상에, 오마이갓. 아니, 이 중용 23장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 지극한 정성은 이 신의 경지에 가는 것과 같다. 여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란 말이죠. 여신이라. 신의 경지를 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앞날을 예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중용이라는 책이 무슨 점술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제 나름대로 중용 22장이랑 중용 24장도 또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중용 23장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중용 23장을 기준으로 해서 중용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중용 23장이 나왔고 중용 23장에 여기에서 위능화가 됐을 적에 어떻게 해서 신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